이 부분만 본다면 그냥 얼럭키 테나우나 다름이 없는데 최근 브라이튼에게 OT에서 1대3 참패를 당했습니다. 패배가 하나 추가되어 리그 11경기 3승 2무 6패 승률 27.3%, 아모님 부임 이후 맨유의 PL 성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모님을 경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맨유의 혐오스러운 상황에 아모님의 탓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모님에 대한 비판의 화살 지금 시작합니다. 건전한 토론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 의견에 기분 너무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바라봅니다. 현재 아모님의 리그 승률은 27.3%입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못 이긴다는 뜻이죠. 아모님의 해당 성적이 얼마나 처참한 통계인지 타 감독들과 비교해볼까요? 맨유 내에서 감독이 중도 부임했던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18-19 시즌 솔샤르, 리그 21경기 12승 4무 5패. 21-22 시즌 랑닉, 리그 24경기 10승 7무 7패. 24-25 시즌 아모님, 리그 11경기 3승 2무 6패. 아무리 중도 부임으로 감독 입맛에 맞는 스쿼드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성적은 쉴드가 불가능합니다. 타팀 중도 부임 케이스를 기준으로 봐볼까요? 토트넘, 무리뉴, 리그 26경기 13승 6무 7패. 첼시, 투헬, 리그 19경기 11승 5무 3패. 리버풀, 클롭, 리그 30경기 13승 9무 8패. 심지어 19-20 시즌 아스날의 아르테타가 리그 20경기 9승 6무 5패였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로 먹던 당시 아르테타의 상황이었고 FA컵 우승이 없었다면 바로 경질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모림의 리그 승률은 27.3%, 처참한 성적이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봐볼까요? 한 경기씩 모든 경기를 토박을 순 없기에 경기별 XG 값이 몇 대 몇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모님 하에서 진행한 맨유의 11경기 XG 값 및 경기 결과인데 해당 통계만 보자면 경기력까지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님 체제의 평균 XG 값은 1.29인데 빅식스의 XG 값을 살펴보면 경기당 평균 2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득점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모님의 맨유는 11경기 15골, 경기당 1.3골을 넣고 있으며 XG 값도 앞서 말씀드린 1.29, 실제 골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맨유의 처참한 성적은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다? 선수의 부진이 크다? XG 값이 실제 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도요. 언제까지 선수에게만 탓을 돌리실 겁니까? XG 값과 실제 골이 비슷하다는 것은 선수의 탓보다는 결국 감독의 전술적인 게임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뭐 어떻게 이해해보자면 최근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리버풀과 아스날전, 맨유는 기존의 아모림 전술을 잠깐 내려놓은 미들 로우 블록 라인을 내리고 카운터 어택 기반의 전술을 택했기에 괜찮은 결과를 이뤄냈지만 나머지 경기들에선 꾸역승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경기 내에서 이렇다 할 전술적 번뜩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모림의 게임 모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인을 내리지 않고 롱볼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제 느낀 점은 이 두 개가 끝입니다. 아모님의 맨유 부임 이후 아직까지 그렇다 할 확실한 게임 모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모림을 본다면 23-24 시즌 테나흐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테나흐는 22-23 시즌 부임 당시 팀에 본인의 공격적인 전술 색채를 입히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라인을 낮추고 역습지향적인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아모림의 리버풀전, 아스날전과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본인과 맞는 옷을 입은 레시포드가 살아나며 리그 3위, 카라바오컵 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죠. 하지만 다음 시즌인 23-24 시즌에 테나흐가 본인의 전술 철학을 스쿼드에 입히려고 하자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카운터 어택에만 치중했던 몇 년간의 스쿼드 상황으로 인해 중원 삭제, 뒷공간 슝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는 리그 8위라는 말도 안 되는 순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력적인 측면도 최악이었죠. 현재 아모림은 테나흐가 첫 시즌에는 본인의 전술 색채를 버린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본인 전술을 스쿼드에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포메이션까지 3백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선택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약스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테나흐의 실패, 스포르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아모림의 의문부호, 이 부분만 본다면 그냥 얼럭키 테나흐나 다름이 없는데 최근 생각이 드는 게 10년간 라인을 내리고 강팀 축구를 해오지 못했던 팀이기에 흔히들 생각하시는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같은 축구를 맨유는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경기력적인 문제점으로는 좌풀백의 부재, 확실하지 않은 우가르테의 파트너, 좌우 스토퍼의 전진성 부족, 본인 전술을 맹신하는 플랜 B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서도 제가 걱정되는 건 아모림이 해당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철학을 밀어붙일 것인가. 밀어붙였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엔 테나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경기력적인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테나우 아래에서 진행된 지난 이적 시장에서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힐 겁니다. 저는 테나우 픽으로 실패한 선수는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토니, 마운트, 호일룬. 단 3명의 선수만이 테나우의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카세미루, 지르크지 등 테나우 픽이 아니었던 영입도 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리산마, 오나나, 더리우트 등은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물론 테나우 영입 평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말도 안 되는 짓을 3년간 해온 것은 맞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3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입들이 있었기에 테나우 똥 싸지른 것 때문에 아모림이 존나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아모림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모림을 경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독의 게임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선수들의 혼란, 부적응 등으로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 보면 선수들에게만 맹목적인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도 부임했다는 사실은 절대 성역이 아닙니다. 제 의견들이 틀릴 수도 있다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축구를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스쿼드 정도는 완성되어야 아모림볼의 진짜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스쿼드에서 특이점은 마이누의 2선 기용, 브루노 제외인데 브루노가 왜 없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스쿼드 물갈이와 리빌딩이 완벽하게 된 후에 브루노는 매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림볼, 강팀 축구에는 맞지 않는 툴을 가진 선수라는 것이 제 평가인데 해당 내용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누 공미 기용 또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스쿼드는 시즌 종료 후 여름 이적 시장쯤에는 이 정도 스쿼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땐 경질까지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번 시즌 이야기로 돌아와서 승률 27.3%, 아무리 중도 부임이라고 해도 절대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승률입니다. 맨유 같은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팀 장악력입니다. 그 전에 아모림 부임 시기에 말했었던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차피 아모림도 성공 확률이 있어서 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장점들 단지 스포르팅에서만 보여준 장점들입니다. 맨유 같은 초대형 빅클럽에서 해당 장점들을 꽃피우리라는 확신을 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표로 정리해보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인데 해당 능력들만 봤을 때는 테나우보다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빼먹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빅클럽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퍼거슨 이후에 맨유에 있던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래왔듯이 테나우 또한 맨유에 부임하고 해당 부분에서 애를 많이 먹었죠. 확실하게 불화설이 있던 호날두와 산초, 심지어 바란이나 레시포드랑도 불화설이 있었는데 테나우도 당연히 아약스에서는 선수 관리가 쉬웠을 겁니다. 주급 4, 5억 이상 받는 진짜 본인 에고가 센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아예 없었으니까. 아모림도 똑같습니다. 스포르팅에서 아무리 증명했다 한들 해당 부분에서 검증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성적이 유지되어 팀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 선수가 보강된다고 한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테나우가 경질된 이유도 본인의 전술 색채를 입히려다가 팀 성적이 좋아지지 않자 선수들 또한 감독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점점 나락으로 빠진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모림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실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팀 내 스피릿을 끌어올리고 다음 시즌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테나우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맹가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